조선시대엔 장애의 유무보다 그 사람의 능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이조판서나 정승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체장애인이면서도 출중한 능력, 강직한 성품으로 정일품 정승, 좌의정까지 오른 인물 허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대의 정치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황희와 허조입니다. 조선 전기 문신인 김숙자와 중종대, 김효사와의 주역이었던 조광조는 조선 전기 최고의 정승으로 황희와 허조를 꼽았습니다. 조광조는 당시 정승의 지위에 있으면서 교화를 펼친 이는 황희와 허조뿐이다라고 했으며, 김숙자는 조선의 어진 재상으로 황희와 허조를 으뜸으로 일컫는다고 그에 대해 칭송했습니다. 황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지만 허조에 대해선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허조는 조선 건국 후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허봉의 해동야언에 의하면 허조는 당시 사람들에게 수응재상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수응이란 여인매를 뜻하는데 허조의 외관을 비유한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허조는 선천적으로 꼽추, 즉 지체장애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마치 굶주린 매처럼 등이 굽어 있었던 것입니다. 허조는 어려서부터 체격이 깎은 듯이 여위고 파리하며 어깨와 등이 굽었습니다. 일찍이 예조판서로 있으면서 조정관리들의 상하복색을 정하니 의례가 확실히 분별이 있었습니다. 시정의 경박한 자들이 그를 가장 미워하여 수응재상이라 불렀는데 여윈매라는 말이었습니다. 대개 매는 살찌면 날아가 버리고 여위면 새를 잡아먹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허조는 비록 등이 굽었지만 마음은 대쪽같이 곧아서 모든 일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닭이 울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갓과 띠를 갖추고서 단정히 앉아 날이 다하도록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법도 매우 엄해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먼저 사당에 고한 후 따끔하게 벌을 주었으며, 노비들에게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다스렸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허공은 평생에 음양의 이치를 모를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허조가 웃으면서 만약 내가 음양의 이치를 모른다면 아들 후와 눌은 어디에서 생겼을까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허조는 유교의 정통한 학식을 바탕으로 조선의 예법을 정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예학의 대가라고 불렀습니다. 태종대에는 국가의 많은 예학 제도가 정비됐는데 이러한 일은 대부분 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태종 11년 허조는 예조참의에 임명되고 의례상정소의 제조를 겸임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부학당을 신설하고 왕실의 각종 의식과 일반인의 상제를 정하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나아가 1430년 세종 12년에는 조선의 예법서 국조오례의 편찬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그와 강성덕 등이 함께 지었다고 전해지며 주로 나라의 경주사 예법을 담았습니다. 병신년의 예조참판에 제수됨에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봉상제조를 삼으니 수리하고 건설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무술년에 세종께서 왕위를 물려받으심에 예조판서에 제수되었고, 신축년에 의정부 참찬이 되었습니다. 태종이 세종께 이르기를 이가 진실로 재상이다 하였습니다. 뒤에 풍양이궁에서 잔치를 하였는데 잔치를 파한 뒤에 태종이 명하여 허조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손으로 그의 어깨를 짚고 세종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는 나의 주석이다 하고 또 허조에게 이르기를 이제 내가 경을 칭찬하는 것은 구하려 하는 것이겠는가 하니 허조가 놀라고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이민년에 태종이 죽으니 허조가 항상 상복을 옆에다 두고 때때로 슬피 울었습니다. 허조는 또한 나라의 인재를 등용하는 곳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10분 발휘했습니다. 세종 14년에 이조판서가 됐는데 관리의 임명에 공정했고 특히 효자와 순손, 충현의 자손을 발탁해 예교를 장려하는 데 힘썼습니다. 세종 21년 71세가 된 허조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인 좌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결국 같은 해 12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에서는 그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태평한 시대에 나서 태평한 세상에 죽으니 천지간에 굽어보고 쳐다보아도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다. 내 나이 70이 지났고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으며
임금의 은총을 만나 말씀을 아뢰면 행하시고 들어주셨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이면서도 대단한 업적을 세운 허조는 조선 초기 세종시대의 명재상이자 청백리로 유명합니다. 조선 건국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 표현하였으나 엄밀히 말하면 조선 건국 자체보다는 건국 이후 조선 초기의 국가 시스템과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신임을 받으며 조선 왕조의 기틀을 공고히 다진 핵심 재상이었습니다. 허조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신체적 불편함은 그의 뛰어난 능력과 강직한 성품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허조는 매사의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원칙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제도의 정비와 공정한 법 집행에 힘써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려 노력하는 등 원칙과 법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았으며 부정부패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의 청렴함과 강직함은 당시 물론 후대에도 모든 관리에 귀감이 되었을 정도로 청백리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이조판서, 형조판서, 예조판서 등 주요 판서직과 우의정, 좌의정을 역임하며 세종의 문치를 보좌했습니다. 특히 인사, 형벌, 예법, 재정 등 국가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체계를 잡고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공법개혁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된 정책 수립에도 깊이 관여했을 정도로 세종시대 국가 시스템 정비에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왕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원칙적이거나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세종대왕은 그의 강직함과 충성심을 높이사 중용했을 정도로 강직함과 직언은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화하고 융통성 있는 황희 정승과는 대조적인 스타일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지체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능력과 인품으로 최고위직인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그의 비범한 역량과 더불어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려 했던 세종대왕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는 등 신체적 약점을 극복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허조는 지체장애라는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과 강직한 성품, 청렴함으로 조선 초기에 국가 기틀을 다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위대한 재상이었습니다. 그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직자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부오리에는 1684년 지방요림이 허조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에 허조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금오서원이 있습니다.